술에 취한 채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려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던 30대 남성 임모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경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내일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회부 사건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임모 씨, 오늘 경찰의 모습을 드러냈죠.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 중인데요. 오늘 오전 9시 40분에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에 이제 이 34살 임모 씨가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 예정인데요. 이 혐의는 항공법 위반 그리고 또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화장용품 업체 대표 아들인 34살 임모 씨는 지난 20일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과 승무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경찰에 출석한 임 씨 보면요, 이 회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서 얼굴을 좀 알아보기 어렵게 꽁꽁 가렸습니다. 쌌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출석을 해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사실 술에 취해 난동, 이 당시의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기자가 금수저 갑질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온다라는 질문을 하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경찰 수사에 성심성의껏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겠지만요, 이 아버지도 많이 실망했다면서 이 앞으로 잘못된 성향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해줬지만 도대체 어떻게 난동을 부렸는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예, 일단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일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네. 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일 대한항공 기내입니다. 예. 그만해! 그만해! 욕설을 하는 거죠? 예. 침을 뱉고요. 예, 그리고 발로 걷어차서 이 승무원까지 다치게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을 해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서 인천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임 씨는 비행기 안에서 이 위스키 2잔을 마셨는데 이미 탑승 전부터 술을 좀 여러 잔 마셔서 상당히 취한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탑승을 해서 옆자리에 대기업 임원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제 응답이 없자 이제 오후 4시 반쯤에 이 형 센스가 없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임원을 폭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비행기 안에서 이런 난동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승무원들 포함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난동을 말렸는데 네. 2시간 정도 난동을 부렸고 오후 6시 35분쯤 인천공항에 비행기에 도착한 뒤에야 이런 악몽 같은 난동이 끝이 났습니다. 예. 네. 저희가 사실 이게 욕설이 워낙에 많고 하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요만큼 보여드렸지만 네. 사실 또 여러 그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과연 술에 취했다고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면서 혹시 마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이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 혐의는 적용이 되는 것인가인데요. 네. 지금 현재 경찰은 이 마약 투약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소변 검사와 채모 추출을 했고요. 국가수에 의뢰를 맡겼습니다. 네. 이 결과는 일주일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사건 발생 당시에 임 씨를 현행범으로 연행을 했습니다. 경찰은. 네. 그런데 이 술에 취해서 조사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아. 이를 둘러싸고 사실 이거 그렇죠. 솜방망이가 아니냐, 네. 왜 이런 조치를 했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건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 제지 과정을 둘러싸고 그리고 또 아까 이미 탑승 전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또 둘러싸고요. 여러 가지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임 씨가 기내에 기물을 파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예, 많은 분들 취재 과정에서도 좀 밝혀진 내용인데요. 네. 이 임 씨는 지난 9월에도요. 인천바 하노이행 기내에서 이제 소란을 피우고 이 기물을 파손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임 씨는 그래서 이미 항공사의 블랙리스트로 오른 인물인데 버젓이 또 기내에서
기내에서 또 술을 마시게 된 거죠. 사실 예전 바비킴 사건의 경우도요. 네. 이 기내 탑승한 동명이인으로 발권이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항공사는 전혀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네. 이 사태 원인을 오히려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 항공 운송 사업자는 이 승객 안전을 위해서 항공보안법상 이 항공기내 보안위원 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지침을 좀 짚어보면요, 기장과 승무원이 기내에서는 이제 사법경찰관과 같은 보안요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항공사에서는 1년에 3시간 이상 비무장 공격이나 방어 기술 이런 네.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보안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짚어보면요, 이 보안 교육 시간이 1년에 3시간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요원들도 여성 승무원이 대다수기 때문에 승무원 일을 하면서 겸직을 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힘에도 많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또 네. 추객이 발로 차는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많이 위험해 보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승무원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이 사실은 이 테러와 공중납치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좀 국제적인 시각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 투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보안요원의 전문성을 키우자라는 얘기가 이번 사건에 이제 나오면서 함께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통계 자료를 좀 짚어봤는데 네. 이런 기내 난동이 뭐 이게 좀처럼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7개 국적 항공사를 파악한 결과요. 네. 네. 기내 불법 행위가 최근 4년 새에 급격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 191건, 191건이었는데 이 지난해는 460건으로 무려 4년 사이 2.5배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일한 조처가 이제 항공기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 네. 관련법 개정 추진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번 사건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좀 관리 규정도 철저히 하고 정보 공유도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술자리 뭐 일찍 끝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연말 연시 시민들 술에 취한 시민들하고 경찰관 사이에 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예년이랑은 좀 다른 연말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래도 연말은 연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현장에 저희가 이제 취재진이 지난 23일에 경찰의 음주 단속과 그리고 또 지구대의 그 상황을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이현아 기자가 네. 직접 다녀온 거죠? 예,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추운 날씨지만요, 이 취객들 경찰관과 이 취객의 그런 실랑이 한바탕 소동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음주 단속 현장 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서울 합정동 이 도로입니다. 네. 조금 더. 두 번째인데요. 벌점이 이게 또 네, 0.07이면은 사실상 네. 면허 대통령이 정지.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예, 지금 뭐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20대 운전자였는데요. 네. 이 알코올 혈중 농도가 이제 0.076이었습니다. 네, 네. 예. 아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광복절 때 없어지는 거 벌써 아니냐. 사면 네. 얘기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경찰관 분께서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라는 네.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경찰이 매년 이제 음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경찰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무려 이제 1,400여 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면허 정지가 610명, 그리고 면허 취소가 860여 명 정도가 됐습니다. 예. 네. 상당히 많은 이제 숫자죠. 예. 그리고 역시 이제 경찰 지구대 역시 새벽 시간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오히려 낮보다도 이제 새벽 시간대가 더 분주한 게 연말이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예. 지구대 상황도 역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이제 홍익지구대입니다. 네. 예, 그 홍대 입구역 근처에는 아무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네. 지금 이 보시는 남성도 얼굴에 피를 흘린 채 아. 예, 이게 들어왔었고요. 누군 또 뭔가 예,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남성은 약간 술에 취한 상황이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다. 충전을 하겠다. 이제 계속해서 충전을 지금 경찰한테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기는 충전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것 같은 경우 합정역에서 이제 폭행 사건이 이제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이제 네. 예, 한 남성이 쓰러져서 누워 있는 상태였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고 현장에 함께 있어본 결과 이 지구대 이제 이런 파출소 같은 경우는 네. 새벽 2시에서 4시가 가장 바쁘다. 그리고 이렇게 취객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뭐 잠을 자거나 뭐 핸드폰 충전을 요구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술을 마시고 서로 이제 다투면서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치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사실 경찰에서는요, 우리가 얘기한 이제 그 유흥가주점 중심으로 강남역이나 뭐 영등포역 일단 8곳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뭐 각 그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들 중심으로 이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나 절도 등을 좀 미연에 막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주운전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사실 굉장히 좀 그 치사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이다라고 경찰은 봤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이 경찰서에서 릴레이식으로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 연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이 단속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밝혀서 네. 네. 예, 음주운전 강화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음주 단속 장면에서 뭐 광복절 사면을 벌써부터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가 없긴 했는데 네. 사실 이 음주운전은 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술을 드시고 나서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직접 나갔다 왔는데 경찰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겠죠. 예. 가장 어렵다 하는 점이 있던가요? 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취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뭐 쉽지 않다. 이게 뭐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 이게 날씨가 추운 것보다도 그런 아. 식의 좀 쉽지 않은 원활한 업무 상황이 어렵다라고 네.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사건팀 이현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